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2월 1일 1호 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 특별 문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함께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부터 아크라이트의 흑강자 쌍승식 88배를 갖추기도 아닌 주력으로 승부를 봤는데, 그게 다 와가지고 또 반마신을 깨져버리더니 토요일날도 아침이와 청백 한마주의 마필들 제가 방송에서 딱 2마리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 원틀로 때렸는데 쌍배당이 무려 93배였어요. 목 차이로 깨집니다. 목 차이로. 마지막에 인디차일드가 기대버리면서 찌보가 돼가지고 안쪽에서 딱 그만큼 져버렸고, 일요일날도 화이트 아띠시의 홀리플라이 종합치 백판짜리 거의 뭐 복성식 기준으로만 배당이 100배를 훌쩍 넘어갔던 막건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진격의 여왕이 59를 달고 선전을 하면서 2, 3착으로 또 깨져버렸던 아쉬움이 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촉은 살아있는데 막건의 연결이 안 됐고 운대가 안 맞았을 뿐입니다. 이번 주도 그 촉을 잘 살려가지고 월말 경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전반적으로 좀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상황이 나는 막건들 준비를 좀 해두겠습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까지 잘 따져가면서 특별 문자 발송까지 잘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1호 경마는 김주원 의원이 이제 ARS 번호가 바뀌죠. 예, 오늘부터 번호가 바뀝니다. 아래 지금 나갈 것 같은데 060은 똑같고 608에 이제 뒷번호만 바뀌었습니다. 5999. 예, 외우시기 좀 쉬운 번호로 바꿨고요. 이제 올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번호 변경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매주 좀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 새 번호에서 제가 확실하게 서비스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새 번호 헷갈리지 마시고요. 메모 지금 좀 받아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에 입력하셔 놓고 이제 일요일날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드릴 게 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저희 멤버가 한 명 늘어날 겁니다. 거의 경마판에서 정보하면은 최강 정보로 지금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렵게 이제 한 자리에 방송을 찍게 됐고요. 아마 이 경마 방송의 이름도 마감 10분 전에서 지금 지어놓은 게 이제 경마 해결단 요런 제목으로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코리아 레이스라든가 뭐 건빛 모두 다 예전에 그 게시판 그대로 활용을 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찾아오시기는 어려우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승부처를 먼저 공지해 드립니다. 김주원 의원이 서울의 4경주와 부산의 3경주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4, 부산 3 이렇게 2개를 준비했고, 자, 민태민은 1경주부터 바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1경주 메인 승부를 방송 찍고 나서 한 번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1경주부터 바로 승부를 던져보겠고요. 후반부에 10경주까지 서울의 1경주, 10경주를 민태민이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1경주부터 빠르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1경주 왜 굳이 서둘러서 승부를 보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네, 그러게요. 왜 1경주부터 승부를 보는지 저도 사전에 뭐 얘기된 게 없어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저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5번마 썬 이스트를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현장에서도 놓고 때렸던 말이고 기대만큼 잘 뛰었습니다. 체구가 커서 다소 좀 굼뜬 모습이 엿보이긴 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이 주포카 탄력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선두권에 나갈 말이 몇 두 눈에 띄긴 합니다만 버틸만한 말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경주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주폭과 이 파괴력이라면 여기서는 무난하게 2착 승부에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이스트를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선 이스트를 민태민도 웬만하면은 놓고 때리든지 후착 주력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선 이스트를 놓고 배당말을 붙여서 한방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배당말을 그냥 아예 축으로 놓고 선 이스트 쪽으로 한 방을 때리고 나머지를 고배당으로 한번 받쳐보느냐, 이것만 지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도로 가든 뭐로 가든 한방 막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방 막권의 배당이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하 15배에서 20배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막권입니다. 나머지 안 되는 말들도 좀 있고 바람 잡을 말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당일 배당에 관계없습니다. 강하게 한방으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많이 좀 함께 하셔서 1경주 초장부터 뭐 괜히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신있게 한번 승부를 던지는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고요. 이 레이스는 강축이 없는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대부분의 입상 가능마들이 모두 다 승분 착순에 지금 걸려 있다라는 점에서 승부 의지도 좀 잘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 7번 마치 승승쾌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는 팔리던 말던 자신있게 막권해서 뺐던 말이 승승쾌거입니다. 하지만 데뷔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쌍대가리다 추천드렸던 로열스타를 놓고 이 주력으로 승부를 봤던 말이 승승쾌거이죠. 직전에 뺐던 이유는 딱 하나, 말이요 안에 갇히면 못 뜁니다. 이제 혼자 뛰어야 돼요. 데뷔전 때는 그런 전개가 이 연출이 됐고 또한 또 혼자 편안하게 뛸 수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 이 근성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2착을 사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직전에는 안에 갇히면서 이제 혼자 뛰는 전개가 발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데뷔전과 같이 혼자 뛸 수 있는 전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 내외각으로 특별히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도 있고요. 누가 하나 선행 나간다 하더라도 외측으로 문세영 기수가 말을 빼놓고 혼자 편안하게 뛰게끔 할 수 있는 전개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라면은 이 직전과 같이 좀 허접한 경주력을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승쾌거를 추천하셨고요. 자, 저는 안쪽에 1번 김혜성 기수의 오션블루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뷔전 때 대박이에 이어서 2위까지 바로 입상을 끌어냈던 조기완성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인데요. 직전은 사실 조교가 좀 강해서 그런지 현장에서 체중이 무려 17kg가 빠져나왔고 당연히 주로가 좀 무거웠습니다. 파워앤스피드라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끼리 막권이었는데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진합니다. 데뷔전에 비해서 너무나 후미에서 전개를 했고 라스트에 날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2위 순군에 재고 3등 왔다는 느낌이 좀 진해요. 이번에 파행으로 인해서 출전 공백은 좀 있지만 김혜성 기수가 직접 잘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번호를 1번을 받았기 때문에 승승쾌거리 선행을 가더라도 최적의 선입 전개, 뭐 다른 말이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션 블루를 저는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이 추천마로 나왔고요. 자, 혹시라도 이거 불안해 보이는 말이 있을까요? 인기 좀 모을 말 중에서? 글쎄요, 저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글쎄 현장에서 불안한 말은 저는 최종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이번 클린업 시드를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블루가디언의 용마불패, 당시 배당이 39.1배를 승부경주로 잡아냈어요. 쌍이 그때 80배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주력을 이 클린업 시드로 때렸습니다. 말이 체구도 작은 앞말이고
주행을 할 때 꼬리를 너무 흔들어대요. 경주에 집중을 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용마불패가 사실상 승부가 없었던 겁니다. 끌려 들어와서 이 클린업 시대의 막권을 깼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역시 꼬리 흔드는 단점이 여전하고 마체도 왜소하고 지난번에 압도적인 대가리 팔렸지만 제가 이걸 세게 안 봤습니다. 당시 편성이 파인캣도 승군전에 바로 뭐 불도 못 킬 정도로 졸전을 했고 초원신비도 대가리 팔리고 똥구미에서 입상을 못 끌어냈어요. 당시 팀 편성이 정말 현군 최약체급 편성이었는데 그레이스에서 5등 밖으로 밀려났던 모습이라면은 제 아무리 말이 직전 대비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좋아진 것도 썩 없고요. 그래서 이번 클린업 시드를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배팅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확신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번 오션블루, 김주원 의원은 7번 승승쾌걸 추천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욱은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고요. 8번의 승리여제 10주 만에 나왔지만 상태 멀쩡하고요. 그리고 승군전이지만 잠재 능력이 아주 뛰어난 10번의 실버 그레이캣. 보나 안 보나 8텐이 초구부터 깜빡이로 뚫려 나올 전망이고 거기에 1번 용왕시대를 비롯한 몇몇 마필들이 이제 대안으로 팔려줄 전망인데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일단 복승식의 안정감은 8번만 승리의 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 싶은 경주고요. 10번만 실버 브레이켓도 많은 좋은데 이제 직전에는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는 거의 뭐 선행이나 진배 없었죠. 선행만 바로 옆에 붙여놓고 이 경합을 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최단거리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더정코코가 튀어나가고 안쪽에 1번만 용왕시대까지 튀어나가는 그림 속에 과연 최외곽 경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다들 좀 물음표가 달리는 말이 10번입니다. 그래서 8텐 깜빡이 둘 다 좋긴 합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으로 봤을 땐 그래도 선임력을 가지고 있는 8번만 승리의 여제가 복승식의 한 자리는 무난히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승리 여제를 추천하셨고요. 저는 실버 브레이켓이 무조건 더 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되는 말이고 혈통 기대감도 있고 또한 이번에 스마트 타임이라는 상위군의 마필 국 4군마와 병합을 했는데 뭐 외곽에서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기대는 치우치는 단점이 데뷔전 때는 있었는데 직전부터 그러한 안으로 기대는 단점까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선행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더 나은 능력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번을 추천드릴게요. 8번, 10번 일단 저배당을 형성할 두 마리가 나왔고요. 혹시 대안으로 꼭 봐야 될 말이 있을까요? 1번만 용왕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뒷심에 다소 좀 자신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단거리에서 상금을 버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말들이 외곽에 있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의 박태종 기수라며 여기서 선행을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선행만 받아내면은 1000m 거리에서 충분히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이라 1번만 용왕시대의 선행 버티기가 이번에는 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용왕시대. 이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인기 1, 2, 3위를 다 부르는 느낌인데 사실 용왕시대는 10월 18일 날도 동반의 대왕이었나요? 그때 거세하고 나와서 말도 썩 그저 그랬는데 통과하고 나서 바로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아주 좋아지지 않고는 선행을 가더라도 저는 못 버틴다 쪽에 포인트인데 이제 김주원 의원은 훈련을 좋게 맞나봐요. 1번 용왕시대. 아니 거리가 1000m니까 장거리니까. 알겠습니다. 1번 용왕시대까지 대안으로 추천하셨습니다. 8번 승리여제가 그래도 가장 나아요. 사실상. 그죠? 안정감 면에서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거기에 실버 그레이캣과 안쪽에 용왕시대. 나머지 마필들도 뭐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는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앞선이 뭐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지면은 추임마들이 또 상승세를 탈 수도 있는
이래저래 좀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8번, 10번, 거기에 1번 요왕시대까지 추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제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레이스고요.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세게 보는 말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 레이스가 진짜 어려워요, 사실. 그나마도 성은 불패가 1300을 뛰고 지금 거리가 1000m로 내려왔고, 말은 지금 계속 훈련이 너무너무 좋았던 말이고, 또 무엇보다도 문수영 기수가 올라와서 인기 1위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지만 좀 가능성은 가장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승부한다면 이거는 뭐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올 때마다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대만큼 튀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이유들을 모조리 다 해결을 해놓고 정면 승부를 지금 예고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형군에서는 충분히 강마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맘먹고 때리는 승부 타이밍이라면 굳이 얘를 최근에 못 뛰었다 해서 뒤로 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리기만 하면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라 혼전 속에 믿고 때리는 대가리로 반듯하게 세워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후척권도 당일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소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소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레이스가 아니라 마필의 능력과 조교 과정을 통해서 1, 2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소스들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귀 꽉 닫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들 위주로만 승부를 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소스들과 타협하는 경주가 아니다. 정확한 분석과 내용으로 좀 정보력 이런 거 다 떠나서 분석력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소스 하니까 이상해. 나는 소스라는 말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저도 안 좋아요. 일단 이거는 김주원 의원이 가고 안 가고의 그런 승부 의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자기 눈을 믿고 가는 레이스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마방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훈련을 봐도 얘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훈련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요. 내용을 들어보면 막상 딱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하고 대부분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주원 의원이 소신 갖고 확신을 갖고 승부를 한번 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현장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번호 꼭 체크하셔가지고 기존의 번호 하면은 시간 관계상 좀 버벅대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핸드폰에 번호 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로 가겠습니다. 국산 5군 1000m 1경주입니다. 직전에 드디어 입상을 끌어냈던 장군봉이 지금 3위 승군에 걸려있고 또 한 번 조성봉 기수 안장이고 강한 인기를 모아줄 전망인데, 자, 김주원 의원 이번 경주 어떻게 봐요? 예, 장군봉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경정맹염에 걸리면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상태나 걸음 이상 없고요. 일단 3착 승군에 혹시 조금이라도 마방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승부를 꺾는다라면은 이제 제가 대안의 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굳이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라 일단 현장까지 큰 이상 없고 별 내용 없다라면 장군봉은 믿고 가는 것으로 말씀해 드릴 생각입니다. 다른 말 중에서 좋게 보는 말이 있나요? 특별히 지금 눈에 띄는 말은 없는데 그나마 싹수 있는 말이 4번마 쾌양명품이 싹수가 좀 있더라고요. 주행검사 타임이 상당히 늦긴 했고 기록 자체도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신마치고는 주행 자세라고 그러죠. 주행 자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이제 힘이 조금만 들어차면은 빠르게 경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 이행 과정도 상당히 좋았고 오경환 기수가 기승함으로써 운동장 마방에서 굳이 신마 승부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쾌한명품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한명품 말씀하셨고요. 자, 6번 최강투혼을 민태민은 추천을 드립니다. 직전경주에 이거 놓고 한번 배당 승부로 들어갔었는데 상대만들이 너무 잘 뛴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도 좀 꼬였고 이번에 강하게 인기를 주도하는 장군봉도 그다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 레이스 자체가 특출하게 스피드가 뛰어난 말은 없습니다. 자, 크리켓자마 최강투혼이 이번에는 앞에까지 한번 나가볼 수가 있는 편성이고 지금 데뷔 이전째 계속 몸싸움이 심한 가운데 결정적인 뭔가에 한 발이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무르익습니다. 이제 무르익으면은 이 정도 타임 정도라면은 타이밍에서는 제대로 된 능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훈련도 문중원 기수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6번 최강투혼을 추천하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봉을 위시해서 신마 쾌한명품 그리고 기존의 6번 최강투혼 이렇게까지 좀 지혜롭게 막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고요. 국산 육군의 최약체 편성입니다. 그다지 아주 센 말이 없었기 때문에 원게이트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완전 무결이 또 한번 강하게 인기를 주도할 전망인데 자, 김종훈 의원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산 육군의 거의 최약체급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마 완전 무결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마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세영 기수, 적임안장이 기승했다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직전에는 전개가 완벽하게 꼬이면서 졸전을 펼쳤던 겁니다. 이 여의킹이 이제 미니어님은 먼저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기습적으로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이제 완전 무결이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꼴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뭐 여의킹 같이 기습적으로 치고 나갈 말도 없고 치고 나가봐야 직선에서 뒷심이 후달리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라 원게이트 2점만 10분 활용해 준다라면 뭐 선행 뭐 어떤 전개가 발생이 돼도 무난하게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완전 무결은 솔직히 마방에서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완전 무결에 대해서. 떠바리도 좋고 뭐 디디미 순말 무조건 뛸 거라고 봤는데 거듭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여러분께서 책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체중이 빠지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내용을 제가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뒤가 엉켜요. 앞다리 추진에 비해서 뒷다리 쪽이 엉키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늘면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뒷다리에서 파워가 실려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 파워를 제대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탄력으로 못 끌어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체중이 빠지면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마방에서 이미 이전 전부터 문세영 기수가 탔던 11월 30일부터 그런 내용이 나왔던 그런 말이라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김주원 의원 1번 제외하고 나머지 말 중에 좋게 보는 말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예, 복병으로 한 마리 추천드리면 네이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12번만 환희의 참가도 이번에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스피드 제왕이었죠, 그 당시에. 강축으로 팔리면서 이제 환희의 참가가 깜짝 입상으로 배당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12월 달에도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추천을 드렸다가 아주 망신을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센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매 경주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피드는 분명 가지고 있다는 게 최근 경주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 무결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이 그리 발빠른 순발력을 가지진 않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 할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두권 두세 번째 자리는 충분히 물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면은 최근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분명 이끌어내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흙을 안 맞아야 될 겁니다. 12월 7일날 걸음이 터졌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축으로 한번 갔었는데 폐출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졸전을 했던 말이고, 직전에는 뭐 경주 복귀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꼬랑지를 내린 겁니다. 3착 승군에 승부 의지가 없었던 게 환희의 찬가인데, 자, 적임 이금주기수. 참 이금주기수도 적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희의 찬가, 김주원 의원이 추천하셨고요. 자, 저는 아예 안 팔리는 백판 중에서 이번에 훈련 때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9번 윤영민 기수의 파티타임인데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이 경마는 기억력 싸움인데, 주행검사 때 엄청나게 이거 능검을 잘 받았던 말이에요. 앞장 떠가지고 직선에서의 여유도 있었던 그런 말이라서, 데뷔전 때 이게 송재철이 타고 인기 5위권, 4, 5위권으로 팔렸는데 그 레이스가 상당히 셌던 레이스입니다. 지금 전적지에는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 전적이 가려져 있고 지금 1200부터 계속 지금 바닥만 까고 있는 성적만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 가닥구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영민 기수가 외주로 스포 아주 그냥 빵빵 몰아주는데 발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윤영민 기수의 초원 파티 놓고 한번 3주 전이었나요? 강하게 한번 승부를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자, 제2의 초원 파티가 될 수 있습니다. 파티타임. 이거 뭐 김주원 의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발빠른 말이 없어요. 1번 안전무결 나가도 외곽으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고, 지금 조시가 좋아서 그냥 선행까지 저는 9번이 한번 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파티타임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 완전 무결, 체중 일단은 체크가 필수고요.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김주원 의원의 12번 환희의 찬가, 그리고 민태민의 복병막 9번 파티타임까지 꼭 막권에 좀 포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이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300m 경주고요. 자, 이 레이스는 인기마필간의 접전입니다. 게이트 순으로 2번 플라멩코를 비롯해서 4번의 스카이선, 5번 플로이드 벨리, 6번 글로리 데이즈, 7번의 유성드림, 8번 황금빛 태양. 10마리 중에서 6마리가 아주 빡빡하게 팔려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중심을 잘 세워야 되겠죠. 제가 세게 보는 말 하나, 그리고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 하나, 이렇게 2마리 한번 추천해보죠. 자, 김주원 의원부터 해보세요. 예, 저는 이 7번마 유성드림을 세게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5 빅터스라는 그 당시에 뭐 형군 최강마로 평가가 됐던 마필을 따라가면서 때려잡았던 게 유성드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군전에 이제 이런저런 연대 관계 때문에 걸음을 한번 아껴놨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이제 괴물 챔프라인이 이끌었던 엄청난 그런 강편성에서도 이 걸음을 아끼는 와중에 나름대로 끈기는 분명하게 보여줬던 말입니다. 이번에 9주만의 출전이긴 합니다만, 이 훈련 때 조성권 기수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상태나 걸음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뭐 상대만 해봐야 승군전에 나서는 말들도 몇 두 눈에 띄고요. 충분히 유성드림이 이겨봄직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국산 4군 승군 이후 첫 승부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성드림을 추천하셨고요. 저는 다나카 기수의 6번 글로리 데이즈입니다. 직전에 에크미를 제가 쌍승씩 뒤집어서 쌍을 좀 뒤집어서 한번 막권을 샀고 8배짜리 짭짤하게 적중을 드렸던 말이에요. 자, 9월 28일날 유성드림 5 빅터스, 이게 제가 승부로 적중을 했고 특별 문자도 적중을 드렸던 경주예요. 기억나시죠, 김주? 예. 그 당시에 글로리 데이즈가 완전 깡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급사행이에요. 외곽 급사행. 발줄을 잘 끊고도 외곽으로 완전히 말이 빠가시길 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경주를 안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게 됐고, 직전에 에크미가 다른 기수도 아니고 후지 안장이었고 원게이트를 받았고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걸 자력으로 그냥 여유있게 이겨냈던 게 6번의 글로리 데이즈인데, 이번에 뭐 훈련 내용도 직전 이상 마필 컨디션 좋고, 또한
외곽에 황금빛 영광 선행 가면요 바로 두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전개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6번 글로리 데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은 7번 유성드림, 저는 6번 글로리 데이즈, 6번 7번 요 두 마리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이제 6경주인가요? 예, 6경주네요. 일요일만 되면은 왔다 갔다 부산 서울 바뀌는 통에 좀 정신이 없는데, 자, 이번 6경주는 기복마 필들이 좀 대부분이고 인기마의 윤곽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은 6번 장산제왕하고 14번의 인비액티브가 양강구도로 팔려줄 전망인데, 자,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예, 6번만 장산제왕이 좋습니다. 공백 여파가 전혀 없어요. 제 12월 달에 출전하려다가 감기 기운 때문에 출전 주기가 다소 좀 미뤄졌는데, 그냥 훈련 때 걸음이나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11월 달 페인 중에 하나가 센스카이 페이스에 휩쓸려 버리면서 제 선두권 전기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막판에 덧뻗지 못하고 깡바닥에 있던 강남 세뚜기한테 결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강력한 인기 1위였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 충분히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몸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이번에 편성도 그닥 강하진 않기 때문에 가진 능력만 잘 뽑아내준다라면 1300m 이번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센스카이의 장산제왕 이거를 제가 당시에 깜빡이었는데 2배 나왔나요? 네? 2배가 안 나왔어요. 아니 2배 나왔어. 2배가 넘게 나왔는데 2.0인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그날에 이게 1호 경마였는데 토요일날 1점대 배당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을 하면서 이거 2배밖에 안 나와도 쌍까지 뒤집어 때린다. 그때 센스카이 쌍대가리에서 장산제왕을 진짜 있는 돈 딸딸 털어가지고 싹 때렸어요. 이거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강남 세뚜기도 능력은 있었지만 그때 대차 늦발을 냈고요. 초반에 화면에 안 보였던 게 강남 세뚜기였어요. 근데 이거 이쿠야스 기수가 말을 진짜 끝나고 나니까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당시에 발주가 센스카이보다 빨랐어요. 타이트하게 밀어서 선행을 갈 수도 있었고, 중반에 센스카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넘겨주면 됐습니다. 넘겨주면. 근데 이게 1300 직선 구간 내내 3코너 진입 지점까지 전 구간 쉽게 말해서 비벼버렸어요. 경합을 하게 됐습니다. 경합을. 초반에 원사이드하게 댕을 나갈 수 있는 걸 잡아냈고 넘어가는 걸 또 밀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생쇼를 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좀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저도 6번 장산제왕은 그냥 여기서는 뭐 왕대가리 같아요. 한 바퀴 시원하게 돌릴 겁니다. 장산제왕 축이고, 후차권에서 지금 나머지 13마리가 많이 팔리는데, 일단 인비액티브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깜빡이 맞건 뭐 무시는 못하는 상황인데, 자,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이거 인비액티브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말 중에서 대안을 하나씩 좀 얘기해 볼까요? 예, 대안은 3번만 비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7kg의 높은 부중을 달고 뛰긴 합니다만, 어차피 얘는 국상호고 별정 경주에 출전하면은 계속해서 높은 부담 중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 뭐 자력으로 우승해서 승부하긴 어렵긴 합니다만, 인디 액티브라는 말 자체가 깜빡이 말 치고는 불안감도 분명 많은 말필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 2점만 잘 활용해서 이 선임명 이끌어내 준다라면 장산대왕 다음 순위로 이 비마가 들어오는 그림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두마번이 6번, 14번, 3번, 6번, 3번, 14번으로 잡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비마를 저도 세게 좀 보려고 합니다. 직전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마가 열심히, 아주 열심히는 안 탈 거라는 거, 그 내용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호놓고 블레스 파티에 때린 거예요. 비마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번 맘 놓고 때렸던 게 직전 경주였는데, 일부러 흙까지 맞춰보면서 좀 어영부영 타고도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뭐 인비액티브하고 맞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절대 안 밀릴 겁니다. 기본 가닥구도 있고 흑도 안쪽에서 장산제왕 나가면 유연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6이 찔러 나가면은 3이 나머지 말들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6 보내고 바로 외곽으로 빼버리면은 정말 유리한 전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찜찜한 거 얘기하느니 저도 이제 김주원 위원하고 한 배를 타고 3번의 비마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산제왕 놓고 비마 이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또 이게 한 번 더 꼬랑지를 내리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또 우리가 빼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3번의 비마 일단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3경주입니다.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김주원 의원의 두 번째 메인 추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이거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끊었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추천을 드려야 되겠는데,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 중에 조금 나은 말이 9번의 콰이어트 랩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히즈 그레이스 놓고 예스 인디드를 우선 봐야 된다 하지만, 콰이어트 랩터라든가 4등 왔던 월드 히어로, 딱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추천드렸고, 쌍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당시에 콰이어트 랩트가 너무나 발주가 안 좋았고 너무 후미해서 전개를 해버렸어요. 라스트의 외곽으로 아주 그림같이 날라오는데 그 탄력감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었고 또 홀가분하게 힘으로 뛰는 말인데 외곽 번호를 받아놨기 때문에 9번 콰이어트 랩터가 좋네요. 조성모 기수가 매일같이 최근에 패턴이 금요일날 어리버리, 일요일날 이빠이 이런 패턴인데 그번에 콰이어트 랩터 민태민이 추천드리겠고요. 자 김주원 의원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노림수가 드디어 출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인기 1위로 팔릴 9번마 콰이어트 랩터를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는 맞아요. 하지만 놓고 때리는 축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당일 대길 준대길 팔릴 2번마 남극평정이나 8번마 꿈의 대화를 놓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말을 놓고 승부를 볼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사전 인기도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땐 인기 5위권 밖입니다. 보여준 게 없는 말이라 무조건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있을 말이라 뭐 세게 보는 콰이어트 랩터 쪽으로 한 방 때려도 15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9번이 실족돼서 다른 말과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좋은 배당으로 상황을 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부산 3경주는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 배당 안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때릴 수 있는 재밌는 복병마 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 한번 꽉꽉 채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출마표 뜰 때 대충 봤었는데 그 말이네요. 그 말. 전번에 김주원 의원이 노리려고 했던 말이네. 맞지? 오, 어떻게 아셨죠?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서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기도가 남도평정, 뭐 꿈의 대화, 콰이어트 랩터 이런 애들이 이제 인기 3강 팔리겠죠? 김영근, 유현명, 조성곤까지 인기 3강일 텐데 그 말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있는 축이 아니고 다른 마필 김주원 의원 강하게 노리는 관리마죠? 한마디로. 뭐 관리마까지는 관심마죠, 관심마. 관심마. 예. 김주원 의원의 관심마가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축으로 해서 승부를 본다고 하니까요. 이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 배당까지 안고 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번호 060-608-5999 외우셨네요, 벌써. 5999 여기서 999는 아니라도 짭짤한 중배당 여러분께 선물을 꼭 드릴 거라 믿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서울 7경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300m 경주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왕대가리가 서있네요. 9번 퍼펙트 비카입니다. 올해 4월달에 부산에 KRA컴 마일 경주가 있는데 거기 아마도
2월달 뛰고 3월에 한 번 더 뛰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말입니다. 39조에 떠오르는 희망이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 9번 퍼펙트 비카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 같아요. 아닌가요? 설마? 예, 그렇죠. 퍼펙트 비카를 인정해야죠. 자, 퍼펙트 비카를 축으로 갑니다. 김주원 의원이 좋게 보는 꼬랑지 말, 그리고 민태민이 또 한 마리를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예, 당연히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12번만 다이아걸이 결혼 직전에 혹시 이거 보셨나요? 다이아걸을 빼고 승부했어. 진짜 안 된다고 봤거든요. 소로름의 퍼펙트 비카를 한 방 때려놨는데 와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소로름이나 이 다른 말이 이 무쇠라는 말이 이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좀 느슨하게 압박을 덜 했다라면 이거 막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랑 안장기 교체됐고 물론 안쪽에 빠른 말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다이아걸의 순발력이면은 선행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찬스라 문세영 기수라면은 이번에는 충분히 퍼펙트 비카와 좋은 싸움을 펼쳐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아걸을 추천하셨고요. 여기가 원래 그 퍼펙트 비카 놓고 다이아걸, 선스트롱이 초대길, 중대길 같아요. 그죠? 홀짝 게임으로 팔려줄 것 같은데 이 중에 김주원 의원이 이제 다이아걸을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선스트롱을 얘기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인기도 좀 밀려있는 말을 노릴게요. 직전에 제가 놓고 한번 때렸던 말인데 의외로 전개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바로 7번만 미스트릭입니다. 미스트릭.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지만 그 전에 11월 29일 날 제가 금순이 엄지 놓고 메인 승부였는데 그때 전덕용 기수가 의도적으로 선입으로 힘을 안배하고 탔는데 안쪽에서 라스트까지 말이 지치지 않고 늘어난 근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래놓고 직전에 이제 또 한번 전덕용 기수였고 편성도 될 만해서 한번 노렸던 건데 그 이전만큼만 뛰었으면은 직전에 왔어요. 온 건데 의외로 좀 전개 싸움에서 밀려버리면서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끝걸음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타임을 봐도 아시겠지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근데 이번에 지금 이쿠야스 기수가 이 말을 직접 지금 2주 동안 길게 잘 만드는데 안으로 치우치는 압력도 좀 많이 잡아놨고 이쿠야스가 지구력 보강 만전을 기울이고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퍼펙트 비카 놓고 찍어먹는 경주라면은 배당이 조금 나오는 말 중에서 7번 미스트릭을 민태민이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퍼펙트 비카를 축으로 해서 일단 다이아걸 우선에 복병으로는 이변이 나온다면 7번 미스트릭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 신의 3세 능력 있는 말들이 좀 나오네요. 이번 영천 에이스를 필두로 해서 3번의 끝판대장, 4번의 당대 천하, 그리고 7번 영광의 태풍. 이런 애들이 이제 3세 떠오르는 능력 말들이고 여기에 4세 이상 말 중에서 화이트 이글이라든가 10번 싱그러운 친구 이런 애들이 이제 도전세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영천 에이스가 이번에는 와야 되는 편성 아닙니까, 김주원 의원? 그럼요. 이거 또 빠지면은 진짜 이거 마사회에서 한번 1조 최시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도 이게 빠질 경주가 아닌데 진짜 마탱이 가게 말을 타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결에서도 아마 째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잘 타줄 거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에이스가 지난번에 서미트 명운하고 초깜빡이었는데 라스트에 이제 중앙의 장수가 양빵으로 배당판이 뚫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3파전으로 팔려버리면서 영천 에이스가 저는 있어야 될 자리가 최소한 서미트 명운보다 더 앞에 있기를 바랬어요. 당시에 신청 강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냥 선행도 저는 영천 에이스가 나갈 거라고 봤는데 초반에 발주도 안 좋았고 무리해서 선두권 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앞에 뛰었어요. 서미트 명운하고 중앙의 장수가. 그래서 아쉽게 3등에 만족을 했는데 이 레이스에서는 뭐 믿고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천 에이스
믿고 가는 말이고요. 자, 후차권 좋게 보는 말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3세마들이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누련미 면에서는 4세마 필인 9번마 화이트 이글의 라스트 한 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영천의 에이스가 가는 상황이라면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두권만 빠르게 정리하며 이 라스트 끝걸음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화이트 이글에게도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트 이글 말씀하셨고, 저는 7번 영광의 태풍이 좋네요. 이 말은 제가 매니피와 그랜드 패스 자마라서 1억 5,300입니다. 말가격이 무려. 스피드형으로 봤는데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 엄청 무겁고 둔하고 힘으로 뜁니다. 빠릿빠릿한 걸음이 아니고 이거는 혈통에 좀 배합이 안 되게 힘으로 위주로 뛰더라고요. 힘을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오경환 기수 한 장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 말이 적임 기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경환 기수가 1조 말 스페셜 라인이었죠. 압도적인 인기마.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빠진지. 일찌감치 붙여놨고 잘 탄 것 같은데 기대 이하의 졸전이었는데, 영광의 태풍은 안장의 호흡이 오경환 기수가 참 잘 맞는 그런 호흡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천 에이스를 일단 믿어가면서 3세마 중에서는 7번 영광의 태풍, 그리고 4세마 중에 화이트 이글이 이제 김주원 의원의 추천 마필입니다. 배당이 좀 나오는 9번 화이트 이글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이고요. 이 출마표가 뜨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강축이 없어요. 상당히 인기마들, 그것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승군마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변의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경주예요. 자, 김주원 의원 한번 생각을 들어볼까요? 뭐 관심마도 괜찮고 레이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주면 더 좋고. 예,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3마리가 정말 세 보여서 그냥 3마리만 가지고 배팅을 해볼까 해요. 1번마 진명불패, 5번마 뚜또베네, 7번마 정상철령 3마리를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1번마 진명불패가 최근에 그야말로 뭐 상승세가 가히 폭발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엄청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혼합 3군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두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레이스라면 뭐 게이트 2점 살려서 박은웅 기수가 좋은 결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 진명불패, 5번 뚜또벤에 7번의 정상철용. 이게 가만히 보면은 혼전기가 있는 와중에 이게 인기 1, 2, 3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진명불패 머리 팔리고 정상철용 깜빡이에 뚜또벤의 준대끼리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팔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주원 의원은 이제 일단 혼전을 가장한 능력맛 싸움이라고 읽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번 기준으로 해서 뚜또벤의 정상철용까지 읽어주셨고, 저는 복병을 좀 관심있게 보려고 합니다. 1400 혼합 3군 경주가 그야말로 승군마의 무덤이에요. 지난주에 이스트 퀸이 사실 늑발하고 큰 의지 없이 자동으로 힘이 안배되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그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둔 말은 다름 아닌 국산마 라이징 패스였습니다. 그레이스에서 많이 팔렸던 인기마들 전부 다 지금 3세마들이 졸전을 하고 있어요. 그때 팔렸던 말 36조 말부터 해가지고 박은웅 기수가 탔던 또 7조 말 전부 다 졸전을 했는데, 여기 8번 라이징 패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10번의 용왕마이더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말의 습성이 아주 비슷합니다. 중반에 끄는 단점이 있는 그러한 말들인데, 용왕마이더스가 지난번에 복귀를 보면요, 이 단점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때 마이티 홍콩 선행가고 임페라토를 따라가면서 페이스가 빨랐는데 용왕마이더스가 안 끌렸습니다.
페이스에 안 끌리면서 오히려 추입으로 날라왔는데 라스트에는 뭐 마이티 홍콩을 잡을 수 있었던 탄력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지금 국산마라서 감량 1.5가 된 게 아니고요. 경주 유형이 바뀌면서 1.5 감량에 55kg인데 자, 이 정도의 편성 외산마들이 분명히 일말의 불안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용왕 마이더스가 아주 센 말이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난주 라이징 패스트처럼 이점을 가지고 있는 어부지리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주원 의원은 인기마 중에 그래도 1번이죠. 진명불패. 예, 진명불패가 되겠고 저는 복병권의 국산마 10번 용왕 마이더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요. 여기는 보자. 4번 퍼먼트 스톰이 머리 팔리겠네요. 4번 놓고 1번 양키드림부터 3번의 해랑강자, 5번의 골든레스, 7번 파인드림, 8번 빅토리선, 10번의 영광의 레이스까지도 좀 인기를 모아줄 전망인데 자, 김주원 의원이 좋게 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 당연히 4번마 퍼번트 스톰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장거리 경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이 마필의 경주 특성을 봤을 때는 이제 거리 적은 부분은 이제 마필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끄는 악벽이 이제 손에 잡히면서 추입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마필은 추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직전처럼 다소 좀 늦게 잡으면은 뭐 아쉬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또 김영군 기수가 적임 안장이고 잘 타왔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군으로 다시 안장이 교체됐다면 직전 같은 누치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퍼번트 스톰을 추천하셨고요. 자, 저는 이번에 이 부산 경마는 그 타이밍과 촉인데 촉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작용을 합니다. 여기 남들이 쉽게 손이 안 가는 말이 제가 좀 노리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5번 골든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12월 19일 승군전 1300에서 시종 외곽으로 선행을 못 가고도 뛰어난 근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유현명 기수가 타고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강하게 인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쪽 말들도 빨랐고 영광의 챔피언이 또 바로 붙이면서 3열 외곽으로 아주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버리면서 탔던 게 골든레스인데요. 자, 이번에 김종현 의원이 얘기했던 퍼번트 스톰을 비롯해서 나머지 인기마들이 전부 다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들입니다. 정말 라스트에 지구력 가지고 승부를 보는 말들인데 이번에 2주 만에 지금 1600에 나왔어요. 1600에. 그래서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굳이 지난번 1300 뒷심 부족을 드러냈던 말이 늘어난 1600인지 알면서 2주 만에 빨리 땡겨 썼느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쉽게 손두고 나갈 거예요. 외곽의 미스터 미너 정도는 쉽게 튕겨내버리면서 그냥 오경환 기수가 앞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번 졸전으로 인해서 배당 메리트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나오게끔 판때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골든레스를 한번 거꾸로 노려볼 생각입니다. 액턴파크 장하라서 늘어난 거리 문제 없습니다. 힘 한 배만 잘하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800이고요. 5번 코스모스 킹 왕대가리 팔리면서 또 다른 3세마 나온 유사가 아마도 깜빡이에요. 불안불안하게 팔리는 깜빡이 같은데 이 깜빡이는 김주원 의원 생각이 어때요? 지켜질 수 있는 깜빡일까요?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몰빵할 만한 깜빡이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스 킹이 이제 4월에 있을 KRA 마일 대상 경주 거기에 출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금 장거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의 경주력을 보면요 이게 뭐 자유자재인 것 같아요. 초반에 마음 먹으면은 뭐 선행만 못지않은 순발력도 뽑아낼 수 있고 참고 때리면은 예전에 뭐죠 즐거운 파티 마냥 엄청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이업 기수가 몰아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개를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의사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혁이가 기승을 하면요
아마 4코너 이전에 압박이 들어가면서 뭔가 선두권 변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킹의 경주 전개에 따라서 라운 누사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신히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깜빡이 때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코스모스 킹이 일단 축이 맞습니다. 맞죠? 그럼요. 얘는 안 빠지는 건데, 자 여러분, 라온 루사가요 선행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선행을 1차적으로 가려고 할 텐데 조만간 뭐 따라가는 연습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까지는 일단 선행 트라이는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부터 선입을 탈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난번에도 따라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적임이었던 자가용으로 탔던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로 인해서 최범현 기수가 탔기 때문에 뭐 두 번 다시 안 탈 말 그냥 선행으로 갔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간 것 같은데, 그 11월 29일 뛰고 나서 문세영 기수 멘트가 이제 다음부터는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말이 이제 라온 모리스라고 있었죠. 김주현 네. 기억하죠? 그 말도 1700 첫거리 따라가다가 기대가지고 강착을 당했어요. 남의 대왕이 홀리플라잉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인데, 저는 라온 누사가 선입을 가서 더 무서워요. 선입을 간다고 믿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선행을 가면은 김주현 의원 얘기한 대로 코스모스 킹이 타이트하게 압박해버리면서 무너질 소지가 있는데, 이 레이스가 만약에 다른 말을 의도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보내고 외곽에서 결대로 말을 타게 되면은 직선 초입에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페이스를 이끈다면은 라온 루사가 더 나은 능력을 저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도 깜빡이를 무시는 못하는 게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깜빡이를 먼저 보고 있고, 복병으로 한 마리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삼복승 막건이라든가 아니면 라온 루사의 대안이라든가. 예, 저는 복병으로 이 구버마 스팅 캠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자력으로 들어올 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둘 중에 누구도 아니죠. 뭐 라운 누사가 빠가리가 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삼복승 대안 정도인데, 직전에는 코스모스 킹의 연주 대군을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가서 저희가 한구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팅 캠프의 경주 조건과 훈련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었고, 이번에는 빠따주는 신영철 기수의 훈련 상태가 무엇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복승 내지는 이변 정도 스팅 캠프 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팀 캠프를 말씀하셨고요. 제가 복병으로 삼복승은 꼭 가져가고 싶은 게 이번 키핑 트로피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한 두어 번을 노려왔던 그런 마필인데, 저번에 걸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고요. 이 레이스에서 안쪽 번호의 마필들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키핑 트로피가 최적의 전개 끌어낸다라면은 삼복승으로는 이거 무조건 막건을 사놓고 시작해야 될 말 같아요. 이번 키핑 트로피 추천드릴게요. 자, 5번 코스모스 킹은 강축이고요. 라온 루사를 일단 최저배당이지만 무시는 못하겠고, 여기에 이번 키핑 트로피와 9번의 스팅 캠프 복병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1분에 1800이고요. 여기는 원래 이게 벌마의 꿈이 등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벌마의 꿈이 취소가 돼버리면서 감동의 바다 55.5kg, 얘가 나머지 말 중에 가장 높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의 바다가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앞말에 벌마의 꿈이 60 달고 취소가 돼버리면서 감동의 바다가 지금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전번에 졸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뛰고 나간다 그러더니 안 나가요 또. 그러게요. 직전이 뭐 고별전이라고. 그래서 더 바람을 많이 모았던 말인데, 자, 김주원 형 관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9번만 해발을 재밌게 또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사실 뉴욕블루의 감동의 바다 깜빡이에 해발을 삼복승으로 누렸었던 경주인데, 이제 감동의 바다가 기대 이하의 졸전, 뉴욕블루는 초반에 지금 출전하는 와일드 명운, 뭐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너무 선두권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다 보니까 자리 싸움에서 밀리고 따라가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2차.
뭔가 인기마들의 전개가 꼬이면서 어부질이 입상이 분명 있었던 경주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야마가 끄는 앞벽을 확실하게 제어하면서 추임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번 손발을 맞추면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본 능력으로는 뉴욕블루나 감동의 바다 이런 마필들에게 다소 딸리는 능력이 맞긴 합니다만 직전과 같은 이런 적절한 전개 속에 조금의 운만 또 따라준다라면 이번에도 저는 1군 무대 연속 입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해바, 뉴욕블루, 감동의 바다 암말들 3마리가 또 이빠이 바람몰이를 할 전망이에요. 아마도 인기 1, 2, 3위권이 이 암말들 사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좀 순말 거세말 중에서 저는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뭐 안쪽에 1번 동급 최강, 2번 라이언 산타, 4번에 비바 에이스 그 정도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세게 본다면은 4번에 비바 에이스가 이거는 조이원 기수 탔을 때는 제가 매번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힘으로 몰아줘야 되는 말. 이번에 52까지 부담 중량이 내려갔고 또 적임 기수 송경윤 기수입니다. 송경윤 기수. 지난번에 뉴욕블루 해바 뭐 이런 애들하고 불과 3, 4마신 차이인데 부담 중량의 증감량을 따져보고 또 기수의 업그레이드를 따져봤을 때는 비바 에이스가 여기서 뭐 해바라든가 뉴욕블루한테 액면으로 봐도 산수를 따져봐도 크게 밀리는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비바 에이스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주원 의원의 9번 해바, 민태민의 4번 비바 에이스. 아마도 뉴욕블루 감동의 바다가 또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권을 깬다라면은 2마리가 일단 먼저 보이는 경주라고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이제 민태민이 준비한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예. 김주원 의원. 한 마리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3번마 마하나임이 최근에 홍합 경주를 연거부 출전하면서 일단 중거리가 얘한테 맞는다라고 마방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빡빡한 국산 편성보다는 적정거리 1400 혼합 경주에 연속 출전을 하면서 우승을 지금 연속적으로 거두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승무원전이죠. 국산리그 첫 무대에 도전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거리 1400m에 최근 외산마들과의 뛰었던 경주력을 감안해 보면은 최근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3번마 마하나임 승문전이라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하나임을 추천하셨고요. 저는 마하나임을 후차권에서 웬만하면 주력을 갈 생각이에요. 주력을 갈 생각이고 거기에 독병마 하나를 더 주력으로 갈 생각인데 애증의 마필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넣었다 뺐다 때로는 세게 봐서 재미도 봤었고 확실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 뺐던 생구미에서 인기를 항상 모았던 기본 가닥구가 여기서는 뭐 한 급수 위의 말인데 이번에 그 불안감이 확실하게 해소가 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은 무난히 저는 2등 안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혼전 중에 대가리를 세우고요. 아까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마하나임하고 아예 안 팔리는 복병마 한 마리를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중배당 한 방에 뭐 고배당까지 강하게 한 방을 두 구멍을 승부로 들어갈 생각이고 이거 뭐 받칠 거 몇 마리 없습니다. 조금 뭐 안정적으로 받쳐가도 최하 배당이 무조건 마하나임하고 같이 와도 10배 언저리 더 나올 수도 있는 배당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진짜 한번 욕심이 납니다. 이거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꿋꿋이 밀어붙였던 말 남들이 이번에 노라고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예스로 밀어붙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과 믿어주시는 분들하고 한 배를 타고 좋은 결과 내겠습니다. 자,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방송 찍으러 오면서 김주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한 방 때려야 되나 이거? 그래서 저는 뭐 변동 없이 한 방을 때릴 거고 배당 좋으면 승부로도 저는 가져갈 겁니다. 저도 승부로 가져갈 생각인데
3부까지 이거는 뭐 한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이 레이스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리고 김주원 의원은 2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 뭐 얘기할래요? 편한 거. 저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그냥 8번의 비컬린하고 14번의 클린업 조이예요. 특히나 클린업 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실공히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도 얘를 주력으로 갔습니다. 세게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앞다리가 들리면서 한 10마신가량 늑발 손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마의 꿈과 불과 2와 2분의 1마신 어마무시하게 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원더볼트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게 클린업 조인데, 이번에는 뭐 끝번 게이트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발주 잘 나오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4번 게이트 뒤늦게 들어가서 빨리 나오겠다라는 의지까지 있기 때문에 14번이고, 비컬링도 좋죠, 김주현. 예, 이게 엄청 센 말이에요. 제가 데뷔하던 날부터 곧장 1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초특급 능력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뭐 이제 9전 만에 1군까지 올라와서 우승까지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센 말이고, 아직 보여줄 게 더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4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만개한 기량을 금년도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요, 여기 뭐 언비터볼이라든가 천마, 지난번 입상을 했던 드래곤일, 말이 조금 좋아진 빛의 왕자, 그리고 그랑프리에 나갔던 러시포스, 그 전에 이게 마주협회 장배에서 2등 왔던 말이죠, 러시포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닝 앤디, 치프 레드캔, 상대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8번 비컬린하고 14번 클린업 조이가 깜빡이라 하더라도 한 4-5배 나오지 않을까 이거? 예, 턱없는 깜빡이로 형성되진 않을 거예요. 네. 당일 팔릴 만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둘은 이 두 마리를 아주 세게 여러분께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깜빡이로 솔직히 가겠죠, 웬만하면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나중에 되면 뭐 비슷하게 다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김주원 의원하고 얘기했던 게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좋겠다. 가야죠. 좀 치고받고 난타전이면 한 방 때릴 메리트가 있습니다. 8번의 비컬린, 14번의 클린업 조이고, 여기 삼복승식에서도 이변이 나올 수 있죠, 김주원 의원. 예, 그럼요. 이 3번과 언비터블이 어쨌거나 액면이 화려한 말이기 때문에 인기 상강구도로 이 클린업 조이 비컬린과 함께 대단판에 팔려줄 수 있는 말인데, 사실 능력 대비 거품이 많은 말이고, 이 가장 높은 58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것도 저는 이 레이팅 점수 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언비터블의 58kg, 비컬린과 클린업 조이의 56kg는 분명 결과로 묘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삼복승 막건으로도 언비터블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8번 비컬린 그리고 14번의 클린업 조이 마감 10분 전 방송에서 기분 좋게 여러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 두 마리가 최하 3복승 안에, 아니면은 뭐 땡땡 굳어서 능력대로 저는 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한방 막권 권해드리면서 이제 2월 1일 일요 경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